법정에서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 준혁이 내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28살 조교 민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고 최준혁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완벽한 남편은 사실 내 사업자금으로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새 집까지 마련한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순간 내 옆에 앉은 지원 변호사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이상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왜 나는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있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48세이고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 성공한 사업, 그리고 명문대 건축학과 교수인 남편 준혁 씨. 25년 동안 알콩달콩 살아왔죠.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우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 첫 번째 균열이 생겼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서재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명품 시계 영수증을 발견했거든요. 롤렉스 데이저스트, 여성용이었어요. 가격은 1,800만 원. 남편이 저에게 선물한 적은 없는 시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하지만 그때는 혹시 제 생일 선물로 미리 준비한 건 아닐까 하고 넘어갔어요. 48년 살면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남편 통장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는데 제 사업 통장에서 매달 소액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남편한테 물어보니 회사 운영비 때문에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을게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는 남편이니까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고요. 궁금해서 살짝 봤는데 민주야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교수님, 오늘 저녁에 봬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남편의 조교 이름이었어요. 강민주. 28살. 제가 장학금도 지원해준 학생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학회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호텔 앞에서 남편이 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10분 후 택시에서 내린 젊은 여자.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바로 강민주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할 뻔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에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한 향수 냄새였죠. 어디 갔다 왔어요? 학회 준비 때문에 연구실에 있었어. 연구실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빨리 자자.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5년 동안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 해온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휴대전화 내역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민주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제 사업 자금으로요. 그뿐만 아니라 강남 어딘가의 오피스텔까지 계약했더라고요. 전세금 3억. 역시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고객들 응대하고 현장 다니고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하고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멋진 신사였어요. 혹시 김유진 씨이신가요? 저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강민주의 남편이고요.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주한테 남편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중 불륜이었던 거예요? 지원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유진 씨, 우리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지원 변호사와 함께한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원 변호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려줬어요. 김유진 씨, 제 아내 민주와 최 교수의 관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가 당신 사업 자금을 빼돌린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2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제가 민주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때부터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명품을 자꾸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 하면서 최 교수 얘기만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존경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원 변호사는 담담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지난달에 민주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였어요. 임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요?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같이 갔는데 담당 의사가 제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가 임신한 게 아니라 임신한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임신한 척 연기를 했을까요? 돈 때문이죠. 최 교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시기에 최 교수가 민주에게 큰 돈을 줬거든요. 지원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원 변호사의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는데도 너무 차분했어요. 지원 씨는 화가 안 나세요? 화나죠. 하지만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변호사거든요.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때 지원 변호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주지 못했던 위로였어요. 김유진 씨, 우리 함께 싸워요. 우리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저와 지원 변호사는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리를 파헤쳤고 지원 변호사는 법적 증거를 수집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미행한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어요. 잠실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죠.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오는 걸 봤어요. 민주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바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거든요. 교수님, 그 아줌마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민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년이면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그럼 그 아줌마 재산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25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가 아줌마라고요? 제 재산을 노렸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기를 했어요. 오늘도 학회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그래요? 수고 많으셨네요. 저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다음날 지원 변호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진 씨,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예요. 어떻게 하죠? 직접 현장을 잡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희는 민주와 남편이 만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한 불륜 대화가 아니었어요. 교수님, 그 아줌마한테서 돈 더 빼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500만 원 더 빼낼 거야. 회사 확장한다고 하면서. 와, 정말 잘하네요. 그럼 우리 집 계약금도 더 올릴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면 다 내 거니까.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민주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사랑해요. 그 아줌마보다 훨씬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의 대답. 너도 사랑해. 유진이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잖아. 비교가 안 되지. 그 순간부터는 차마 듣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생한 소리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그때 지원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김유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 씨, 저 정말 바보였어요. 25년 동안 그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김유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지원 변호사의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지원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남편과 민주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김유진 씨,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강민주 씨와의 관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주는 그냥 학생이야. 그런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남편 앞에 내려놨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들이었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겼어. 모르게요? 2년 동안이나 모르게요? 한순간의 실수였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준혁 씨, 용서는 무슨... 제 돈 3억으로 오피스텔 계약한 것도 실수인가요? 그때야 남편이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 맞아. 나는 민주를 사랑해. 너보다 민주가 더 좋다고. 20년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럼 이혼하죠. 이혼? 갑자기 왜 이혼을? 제가 원하니까요. 그리고 횡령한 돈 다 갚으세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유진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뵐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민주를 만났어요. 민주는 처음 보는데도 당당했어요.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강민주예요. 그 말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제 남편이랑 2년 동안 바람피운 분이시죠? 민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사모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데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정말 뻔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당당하다니. 하지만 지원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최 교수님, 이 통장 내역은 뭔가요? 김유진 씨 사업 계좌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에요. 남편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잠깐 빌린 거야. 갚을 예정이었어. 그럼 이 오피스텔 계약서는 뭔가요? 김유진 씨 명의로 된 대출로 계약한 거네요. 이번엔 민주가 당황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교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몰랐다고요? 그럼 이 녹음은 뭔가요? 지원 변호사가 그날 밤 녹음을 틀었어요. 두 사람이 제 돈을 어떻게 빼낼지 의논하는 내용이었죠. 교수님, 그 아줌마한테서 돈 더 빼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500만 원 더 빼낼 거야. 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민주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지원 변호사는 침착했어요. 물론 불법 녹음이죠. 하지만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많으니까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민주야, 내가 자꾸 돈 달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교수님이 먼저 유혹한 거잖아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검사가 남편의 비리를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명문대 교수가 아내의 돈을 빼돌려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판사님, 저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일만 중요하게 여겼고 저는 늘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5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더 가관인 건 민주의 증언이었어요. 판사님, 저는 교수님께 속았어요. 교수님이 이혼한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면서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원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피해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과 민주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거든요. 그 아줌마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년이면 이혼할 거야. 그럼 그 아줌마 재산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주는 울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피고 최준혁, 피고 강민주. 두 분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그날 1심 선고에서 남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본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죠. 법정을 나오면서 지원 변호사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김유진 씨. 지원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승소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거든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때 지원 변호사가 물었어요. 김유진 씨, 괜찮으세요? 글쎄요. 이겨서 기쁘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당연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이혼을 완료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됐죠. 그 시간 동안 지원 변호사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법적 절차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지원 씨도 이혼 진행 중이세요? 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에요. 지원 변호사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배신당한 아픔, 무너진 믿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까지.
어느 날 저녁 지원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김유진 씨, 우리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업이요? 네. 제가 법률 자문을 하고 김유진 씨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새 출발 인테리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처럼 인생의 절반을 잃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좋아요. 해봐요. 그렇게 저희는 새 출발 인테리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디자인을, 지원 변호사는 법무를 담당했죠.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고객도 별로 없었고 수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원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50대 이혼 여성분이 새 집 인테리어를 의뢰한 거였어요. 김유진 씨, 저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어요. 상처받고 분노하고 절망하던 모습을요. 괜찮으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희망적으로 꾸며드릴게요. 그분을 위해 따뜻하고 밝은 집을 만들어 드렸어요. 과거의 상처는 지우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요. 공사가 끝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김유진 씨,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원 변호사와 함께 회식을 했어요. 지원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김유진 씨와 함께 일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술을 조금 마신 지원 변호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김유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김유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물론 그때는 둘 다 기혼자였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도요. 지원 씨를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 다 이혼한 상태였고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48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원 변호사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목말라 했던 사랑을 마시는 기분이었죠. 김유진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원 씨. 그 순간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50에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몇 달 후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지원 변호사가 제가 디자인한 새 집으로 이사 온 거였죠. 첫날 밤이 기억에 남아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김유진 씨, 우리 회사 이름을 바꿔볼까요? 뭐로요? 새로운 시작은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희 고객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잠자리를 가졌어요. 4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원 변호사는 정말 다정했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었어요. 김유진 씨,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배려에 저는 더욱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죠. 그때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밤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김유진 씨.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회사는 꽤 유명해졌어요. 이혼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그리고 지원 변호사와 저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50에 가까운 나이에 재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가끔 옛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민주화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연히 거리에서 옛 남편을 봤어요.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덕분에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지원 변호사와 함께 새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따뜻한 집이에요. 아침마다 지원 변호사가 커피를 끓여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요. 그리고 함께 회사에 출근하죠. 예전에는 남편과 대화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원 변호사와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일 얘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그냥 바보 같은 얘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여러분, 저는 48년 만에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50에 가까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처럼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확신해요. 25년 결혼 생활보다 20대, 30대보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진짜 사랑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답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